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땐 하루에도 몇 사람씩 만나며 웃고 떠들었지만 지금은 전화 한 통조차 귀해지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인연이라는 말이 참 크게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 그 말 저는 절반만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 보는 눈은 생기는데 그 사람을 잘 떠나보내는 법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괜찮은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말 한마디로 멀어지고 정이 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야 했던 순간들. 그럴 땐 마음속에 이런 말이 맴돕니다. 이 인연 이제는 끝내야 하나? 맞습니다. 어떤 인연은 끊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끊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된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교훈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 끊은 인연은 그 사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상처는 나 자신에게 남습니다.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 사람을 떠났지만 그때 내 말투와 태도는 지금까지 내 가슴에 남아있다. 그분은 이별을 후회한 게 아니라 그 방식을 후회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인연을 끊을 땐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만두자. 이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이별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잘못만 크게 보지만 이별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떠났는가 더 오래 남아요. 그 사람의 마지막 기억 속에 내가 어떤 얼굴로 남았을까? 화난 얼굴, 비난하는 말투, 차가운 뒷모습. 그게 전부 나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떠날 때 그 품격이 남는다. 그 사람은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떠난 방식은 오래도록 다른 인연에게도 전달됩니다. 저 사람은 관계를 그렇게 끊더라. 한번 틀어지면 말도 없이 멀어지더라. 그런 말 한마디가 당신의 다음 인연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인연을 정리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인연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 끊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리예요. 그 정리를 잘해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바로 인연을 끊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지금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내 인생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좋았던 관계도 이별 뒤 몇 마디로 모든 인상이 바뀝니다. 상대가 잘못한 게 많았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끊고 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걔가 진짜 이상했어. 나는 잘해줬는데 배신했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말들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속상하니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말이 계속 이어질수록 그때부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요. 그 말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귀에 먼저 닿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계속 나쁘게 말하고 있을 때 그걸 듣는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요? 저 사람은 인연이 끝난 뒤에 그렇게 말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하고 틀어지면 저렇게 이야기하겠지. 결국 그 사람만 잃는 게 아니라 내 이미지 전체가 깎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나를 담는 그릇이다. 상대를 욕할수록 내 마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법이죠. 그리고 험담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게 감정풀이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아직도 말하나, 미련이 있나,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굳이 풀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땐 종이에 써도 되고,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해도 되고요.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건 내 얼굴이 됩니다. 험담은 순간에 시원함을 줄 순 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내 품격과 다음 인연을 잃게 됩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나를 담는 그릇이다. 상대가 아닌 나의 품격이 말에 남는다. 그러니 관계를 끊더라도 말은 아껴야 합니다. 말을 아끼면 내가 남습니다. 혹시 지금 정말 마음속에 쌓여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떠올릴수록 억울하고 속이 상한가요? 그럴수록 더 말하지 마세요. 말을 아낄수록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더 깊고 좋은 인연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끊을 때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지고 싶어집니다. 말로든 눈빛으로든 한 방 먹이고 끝내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죠. 특히 이런 말 많이 하게 됩니다. 넌 원래 그랬어. 이래서 너랑은 안 돼. 나는 참았는데 너는 아니었지. 그 순간은 내가 이긴 것 같고 속이 조금은 후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을 남깁니다.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말은 영원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그 비난이 상대의 기억 속에만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당신의 이미지, 당신의 인상,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별의 순간을 통해 진짜 성격을 본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도 마지막에 쏟아낸 비난 한마디가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그 사람 끝날 때 아주 무섭게 굴더라. 참다. 저렇게 본성이 나오더라.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비난은 당신의 평생 평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별할 땐 감정보다 품격이 먼저여야 합니다. 말을 뵙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라면 나는 이대로 괜찮을까? 어떤 말을 꺼내고 싶더라도 한 박자 멈추고 차라리 단호하게 침묵하세요. 이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이상 덧붙이지 않아도 당신의 의지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불필요한 말은 상대방이 아닌 내 마음에 잔여물로 남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싸우고 나서 잠 못 이루는 밤, 그 말을 왜 했지?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됐는데 후회가 남는 건 상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서 필요한 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단절은 품위 있게 해야 후회도 죄책감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단절이 남긴 자리는 내 안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은 자를 수 있지만 업은 자를 수 없다. 관계는 끊을 수 있어도 그때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은 나의 업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아니라 의식으로 마무리하세요. 그 순간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인연을 끊을 때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감정적일 때 결정을 내리면 생기는 후회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무너지는 순간에 감정이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빴던 것도 아니고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날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이야 하고 돌아서 버린 거죠. 하지만 그 다음은 어땠나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조금만 참을 걸 그렇게 말 안 했어도 됐는데 감정이 올라왔을 뿐인데 끝나버렸네. 관계를 끊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려 결정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노는 불 같아서 씻고 나면 내가 탄 자리가 보이더라. 맞는 말이죠. 화를 내는 순간엔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놓쳐버린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과 나눈 수많은 대화, 함께 웃었던 순간들, 도움 주고받았던 기억들, 그 모든 게 한순간의 감정으로 지워졌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참 허전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화가 난 순간은 결정하지 마세요. 마음이 상한 날엔 누굴 끊을 생각부터 하지 마세요. 그날은 그냥 그대로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고 연락도 미루고 그저 나를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면 그제야 보입니다. 이 인연은 정말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였을까? 지금 내 감정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위해 이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까? 그 판단은 분노가 아닌 평온에서 나올 때 더 정확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분노 중에 말하지 말고 상처 중에 결정하지 마라. 상처는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화를 낸다고 진실이 더 잘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해졌을 때 사람의 진심이 보이고 인연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끊기 전에 반드시 하룻밤을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감정을 정리하고 나 자신에게 질문할 시간을 갖게 되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사람은 정말 지금 떠나야 하는 사람일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기대를 조절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 끝나야 할 인연이라면 감정이 빠진 상태에서 정리하면 후회도 미련도 죄책감도 훨씬 덜 남습니다. 정리할 인연은 감정 없이 조용하게 떠나보내야 내 마음도 회복됩니다. 마지막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로 끝내야 사람도 잃지 않고 나 자신도 지킬 수 있어요. 다음은 관계를 끊은 후 나를 더 나은 인연으로 이끄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남은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떠나보냅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가 먼저 등을 돌리기도 하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인연을 붙잡고 어떤 인연을 놓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인연을 가리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 자꾸 나를 낮추게 만드는 사람, 늘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인연을 정리한 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남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혹시 끊긴 관계만 계속 떠올리며 혼자만의 후회에 갇혀 있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인연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지혜는요, 끊은 인연을 곱씹는 게 아니라 남은 인연을 따뜻하게 돌보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선배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문 닫은 곳만 보지 말고 지금 열려있는 창을 바라봐야 한다.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떠난 사람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내 앞에 손 내민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되 그 자리를 비워두면 좋은 인연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인연을 맞이하려면 한 가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끌고 다니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우린 또다시 경계하게 되고 스스로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을 끊은 뒤에는 잠시 쉬어야 합니다. 나는 왜 그 관계를 정리했을까? 그 인연은 내게 어떤 의미였을까? 앞으로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내 마음을 정리하면 그 다음 인연은 훨씬 맑고 깊어집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품격이 맞아야 지속된다. 이 말처럼 내 안에 좋은 품격이 생기면 그 품격에 걸맞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좋은 인연은 어떻게 맺었는가 보다 어떻게 떠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떠나는 방식이 단정하면 떠난 인연도 나를 그리워하게 되고 언젠가 다시 마주쳤을 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인연의 마무리이고 평생을 지켜주는 품위입니다. 이제는 관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인연을 선택하고 정리하고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당신이 떠난 인연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을수록 남은 인연은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관계를 끊는 순간엔 감정보다 품위를, 말 대신 침묵을, 그리고 이별 뒤엔 후회 대신 평온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인연을 정리하면 당신 인생은 더 가볍고 더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혜롭게 인연을 맺고 떠나보내세요. 살다 보면 헤어져야 하는 인연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걸을 수 없게 된 사람, 마음을 주었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 함께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게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의 이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별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 뒤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말 안 해도 됐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결국 그렇게 끝나버렸네.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오래 남을수록 우리는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사람을 떠나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떠나는 방식을 후회하기 때문이죠. 이별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어떤 얼굴로 마지막 인사를 했는지, 어떤 말로 관계를 끝맺었는지가 나라는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이별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각자의 인생을 더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것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당신의 인격을 망치는 방식이면 그건 결국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 상처 주고 화난 감정으로 끝내고 뒤돌아서서 험담을 쏟아내고 그 순간은 시원할 수 있어도 결국 가장 깊은 상처는 자기 자신에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별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침묵할 줄 알고 품위 있게 단절할 줄 알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절을 해본 사람만이 더 나은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어떤 관계에서든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마음속에 담아주세요. 이제는 단절도 지혜롭게 하세요.